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술의 진보와 그 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냉혹한 자본의 회수 국면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의 자금은 단 하나의 단어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는 과연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안전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본시장의 최상층부에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조용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주는 언제나 우상향하며 우리에게 불을 안겨준다는 이른바 신기술 불패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와 빅테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차가운 얼굴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거대한 박스권의 장세 속에 갇혀 좀처럼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의 장막 뒤에는 기대치와 현금 흐름, 그리고 금리라는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이 순서대로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2%를 넘어섰고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85달러를 돌파하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전 세계 공급망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국채 발행과 장기 국채 입찰 수요의 부진은 자금 시장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눈동자는 매출의 성장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투자비와 급감하는 현금 흐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불과 2분기 만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허공으로 날려보냈고 연간 투자 계획을 다시금 수십억 달러 단위로 확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곡간을 허물고 씨앗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속도가 벌어들이는 속도를 넘어설 때 시장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투자비가 영업현금 흐름의 증가 속도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필요한 재원을 부채나 신주 발행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를 비롯한 다른 거대 공룡들의 성곽 안쪽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이 거대한 투자가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금고로 회수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본의 밸류에이션 축소라는 냉혹한 수학 공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적 발표에 막이 오르고 캐펙스의 거대한 증가세가 수치로 확인되는 순간 잉여 현금 흐름은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현금의 고갈은 곧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화를 의미하며 여기에 고금리의 칼바람이 맞물리는 순간 주가의 멀티플은 가차없이 난도질당합니다.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화려한 잔치가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거대한 빚의 청보서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계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상당수가 마진콜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할 정도로 레버리지의 사슬은 너무나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주가가 단 몇 %만 미끄러져 내려도 담보 비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동으로 진행되는 마진콜과 이어서 몰아치는 반대 매매, 그리고 강제 청산의 도미노는 주가를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돌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계좌가 이미 강풍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질서 있게 청소되지 않는다면 어설프게 유입되는 새로운 자금은 오히려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는 독이 될 뿐입니다. 개인들은 바닥이라는 믿음으로 매수의 방패를 들고 나섭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겨 시장의 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수급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 및 네이버 투자라는 거대한 뉴스에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반도체 주가가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의 아주 멀고 긴 호흡 속에서 그려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포석에 불과합니다. 과거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단 몇 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폭발시키던 장세는 당분간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체력이 바닥났고 실적 발표를 앞둔 불확실성의 공포가 리스크 회피 자금을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이름값이 시장 전체에 무너진 투자 심리를 단번에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차가운 이성과 당장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횡보와 조정의 장세 속에서 어떻게 칼자루를 쥐어야 하는 것일까요? 8월 중순까지의 시간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버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관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해서 허겁지겁 추격 매수의 열차에 올라타는 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투심이 바닥까지 얼어붙은 이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금덩이를 품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반도체의 가치를 드높이겠지만 지금 당장의 거시경제적 변동성과 투매의 폭풍을 잠재울 만큼 거대한 마법의 방패는 아닙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폭등만을 기대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매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겠다면 그날 사서 그날 정리하는 철저한 단기 대응의 영역으로 스스로를 가두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를 바라볼 때도 무작정 현재의 가격에 손을 뻗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일시적 낙폭을 기다려 철저하게 분할 매수의 그물을 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토록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전망 때문만이 아닙니다. 국제유가의 반등, 중동에 꺼지지 않는 화염, 예상치를 비웃듯 강력하게 버티는 고용지표, 그리고 미국의 멈출 줄 모르는 재정 적자와 대규모 국채 발행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우입니다. 금리가 치솟는다는 것은 자본의 할인율이 치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미래에 얻게 될 달콤한 이익의 현재 가치는 가차없이 깎여나가고 고성장 기술주의 주가수익 비율은 사정없이 압축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원유와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뼈를 깎을 정도로 높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에게 고유가는 원가와 환율을 동시에 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가의 흔들림과 기업의 펀더멘탈을 냉정하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거시경제의 악재와 레버리지의 청산 압력이 만들어내는 주가의 하락은 기업 자체가 망가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버용 디램의 수요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HBM을 향한 인류의 갈증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구축은 대형 테크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출로이기에 멈출 수 없는 진군입니다. GPU의 세대가 바뀔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반도체와 더 방대한 메모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몰아쳐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칩의 설치량이 늘어나는 실질적인 수요의 뼈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유독 가파른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AI라는 거대한 사이클의 맥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버려지고 환호할 때 가장 먼저 치솟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계획은 여전히 확장 일로에 있으며 구글이 잉여 현금 흐름의 악화 속에서도 투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멈추는 자는 이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에서 영원히 낙오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급자들이 대규모로 고사양 HBM의 전당에 발을 들여놓기에는 수율의 벽과 품질 검증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인류가 치러야 할 거대한 기술 혁신의 성장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단기적인 적자와 매크로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다시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진짜 방아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거나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투자를 집행하고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숫자로 증명해낼 때 당겨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침착함과 거대한 흐름을 관조할 수 있는 지적 냉정함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의 골짜기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수록 촛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등대의 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잔잔한 바다보다 거친 파도가 만들어내는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법입니다. 시장의 바닥은 언제나 비관의 소리가 가장 높고 대중의 탄식이 가장 깊을 때 찾아왔습니다. 길고 외로운 터널의 끝에서 웃게 될 이들은 당장의 파도에 휩쓸려 배를 버린 이들이 아니라 튼튼한 돛을 고쳐달고 새벽의 여명을 기다린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일 것입니다.